자,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이제 무죄로 나왔지만 이제 곧 위증교사 2심 공판도 6월 3일에 있고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도 이제 올 여름이면 이제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올 가을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근데 지금 조기 대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조기 대선 있으면은 대통령에 만약에 당선되면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네. 뭐 그다음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뭐 이렇게 형법상 네. 형사 소추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에 이미 넘어가 있으면 그건 네. 소추가 아니고 소추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는 게 소추인데 기소는 이미 다 끝나 있잖아요. 5개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잖아요. 김광일 선생님이나 예. 전한길이나 예. 법치를 존중하고 상식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그게 정상이죠. 네. 근데 이재명은 그게 안 통하잖아요. 하. 안 통한다니까 그 사람은 이미 우리가 한두 번 봤습니까? 네. 이미 참 이런 범죄에 이렇게 연루된 자체도 사실은 저는 참담해요. 네. 왜냐하면은 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던 그건 본인의 자유인데 네. 민주당 지지하는 그건 본인의 선택의 문제지만 이렇게 참 그 문제가 많은 게 사실은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본인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본인과 싸우고 있는 거잖아 지금요. 아, 본인과 싸우고 있다. 그렇죠. 본인의 과거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 내가 네.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음. 본인이 과거에 저질른 것 가지고 진짜냐 아니냐. 지난번에 2심에서도 그 선거법에 마찬가지로 그 사진이 조작되었느니 많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참 우리 저희는 이재명 이야기 나올 때마다 강사 생활을 제가 26년 했잖아요. 네. 제가 가르친 2030 제자들 생각하면은 네. 부끄러워요. 아. 왜냐하면은 예. 야 뭐냐 원래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되죠?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안 저질렀다고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예. 계속 거짓말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되고 그러니까 3월 26일 날 그 2심 있었을 때 사진의 바로 확대된 것은 조작이다. 완전히 뭐 국어 사전을 바꿔야 될 만큼 이상한 판결도 나오게 되잖아. 왜 네. 그랬을까요? 그것은 진실을 쫓는 판사가 아니고 이재명을 무조건 봐줘야 된다. 무조건 무죄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한 거예요. 법치를 다 무너뜨리고. 네. 아니 그때 그 판결 내린 사람이 뭐 3명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저 그 판사들한테 거꾸로 묻고 싶어요. 아니 판사들 초등학생보다 못하냐? 야 너희들 뭐하냐? 아니 판사라면 존경받고 정말로 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되는데 국어 사전을 바꿔야 되고 어떻게 사진 확대가 조작이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초등학이란 뭘 가르쳐? 저는 그래서 2030이나 배우는 애들한테 야 참 못된 거 가르친다. 참 나쁜 거다. 네. 이게 뭐냐?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이 참 지금도 보십시오. 근본적으로는 금방 김광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저지른 범죄가 아니고 네. 그 전에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처벌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거라니까요. 이미 사람들도. 근데 저는 국민들께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랬잖아요. 공수처 헌법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에 공수처의 수많은 문제, 그다음에 서부지법의 수많은 문제들, 헌법의 수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래 관대한지. 예를 들면 이재명이 아니라 뭐 3재명이든 4재명이든 간에 누구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지와 반대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공정한 그래 선택적인 분노와 선택적으로 정의를 추구한다는 거죠. 네. 이런 건 아니지 않냐. 아무리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 좋은데 계속해서 지금 벌금도 받았죠. 법원에 나오라니까 안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무조건 지지해야 되는지 저는 그거는 대다수 국민들은 속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촛불 집회 나갔던 국민들 있잖아요. 네. 뭐 이태원 참사, 그 외에 세월호 참사, 그리고 광우병사 이런 거에 대해서 촛불 집회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 속았죠. 알고 보니까 북한이 실형이야. 네. 알았으면 나갔겠어요. 촛불 집회 가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는 국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화를 그동안 추구했던 민주화 세력들은 이 세력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왜 선택적으로 당신이 주장했던 민주화냐. 이건 아니지 않냐. 법치를 깨고 밀어붙이야. 이게 과연 당신들이 추구하는 가치, 보편적 가치가 맞냐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재명이니까 괜찮아가 아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재판도 연기해버리고 이상한 재판 판결이 나오고 이거 상식이 다 무너지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과거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을 지지하고 반대는 걔는 자유겠지만 왜 그렇게
당신이 추구했던 민주화와 상시라는 가치가 고무줄처럼 이렇게 내로남불처럼 이렇게 늘 그 선택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튼 이재명 대표 지난번까지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뭐 한두 번 겪어보는 것이 아닌데 이재명 대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무튼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마다 사건을 아무튼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하는 이제 그런 행태를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또 붙여서 두 가지 네.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 말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네. 대통령이 된다 치면 네.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분들이 저는 두 가지 우려하고 있거든요. 첫 네. 번째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전과 사범이잖아요. 네. 그것도 민주화 운동에서 얻은 전과가 아니고 잡범이거든요. 네. 음주운전 잡범. 그다음에 그 검사 사칭 사기죄죠, 사기. 네. 그다음에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네. 이런 부도덕하고 뭐 형수에 대한 쌍욕은 국민에 다 알려졌잖아요. 네.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돼야 돼라고 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학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 계시다면 자기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아이들아 내 학생 여러분 앞으로 거짓말 치고 사기쳐도 괜찮아. 음주운전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얼마든지 해도 돼. 경찰 같은 거 말 따르지 마. 알았지? 그래도 대통령 될 수 있어. 가족들 형수나 누구한테 쌍욕해도 상관없어. 선생님한테 쌍욕해도 부모님한테 쌍욕해도 돼. 그래도 대통령 될 수 있어. 라고 가르쳐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죠. 그 심각한 문제네요. 은행 일치되려면 그렇게 가르쳐야죠. 네. 그렇게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네. 이재명 대표가 저는 대통령이 된다면 끔찍한 나치주의가 부활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입법부가 장악했는데 29번의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탄핵이 있었잖아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빼고 나머지는 9대 빵으로 전부 다 이유 없이 탄핵을 시켰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입법부가 장악했는데 무조건 행정부 다 마비시키고 또 이재명 대표 2024년에 총선 때 보면 비명 행사 시켰잖아요. 네. 공정한 이런 공천이 아니라 네. 이재명을 반대로 다 잘라버렸잖아요. 비명 그렇습니다. 행사되고 네. 친명만 딱 친위 세대 히틀러 친위대 구축하듯이 딱 구축하거든요. 그리고 모택동 홍익병처럼 개딸들한테 적극 지지 막 받아가지고 딱 이렇게 이재명 1인 체제 구축하잖아요. 네. 그게 너무나 모택동처럼 히틀러처럼 그게 딱 비춰지죠. 거기다가 입법부와 장악한 행정 마비시키고 사법부도 지금 다 장악했잖아요. 네. 너무나 많이 깊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볼 때 과연 이렇게 해서 행정부 수장인 또 대통령까지 된다면 이제 삼권 분립 의미가 없어지고 그러네요. 1인 독주 체제가 되고 이것은 결국은 저는 히틀러의 나치주의가 부활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그래도 괜찮지 않냐 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얼마 전만 당장에 두 달 전만 돌아가더라도 카카오톡 금리한다 그랬고 네. 여론조사기관 자기 불리에 나오니까 협박해버렸고 예. 그리고 전환기를 고발하고 예. 선관위 또 비판을 또 고발하고 또 어찌 고발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심지어 선관위에 문제가 많다 부정성 의혹이 있다 하면 그거 말 못하도록 10년 예칭에 처하겠다. 이게 바로 뭡니까? 법치가 아니라 이거는 독재죠.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라는 것은 사라진다. 인권 사라지고 법치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자유민주주의도 저는 뭐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탄핵 반대 주장 속에는 그거 있었죠. 자유민주주의 수호도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만의 탄핵 반대와 징복들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는 게 바로 그런 맥락에 깔려 있었습니다. 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위험성이 크니까 그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우리 탄핵 반대 주장을 했던 것이죠.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을 뭐 지지하던 반대 그건 개인의 자유겠지만 팩트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말고 당신이 추구하는 그 양심의 가치 선택적으로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적어도 법은 지켜야 된다. 대통령의 사람은. 그런데 정과 사범에 이런 잡범에 잡범 정과 사범에 대해서 대통령 저는 이거는 그건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은 정과 사범입니다. 잡범이고 이런 것도 돼요. 이런 지도자가 저는 왜냐하면 제가 26년 역사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지도자가 가지는 게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거든요. 첫째는 네. 정직. 아하. 근데 이재명 뭐 입만 뜨면 거짓말이잖아요. 네.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언제나 뭐 이런 건 책임진 적 봤습니까? 책임지려면 법에 대해서도 따라야 되죠. 본인이 무죄라면 빨리 재판받으러 가야죠. 왜 연기합니까? 그리고 재판에서 뭐 법원에서 날아오는 그거 안 받는 것도 벌금 받는다? 아니죠. 그거는
저 책임을 안 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이걸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 싫고 조금을 떠나 상식선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54년간 살아오면서 배워왔고 가르쳤던 상식이 존중되길 바라고 그 기준에서 말씀드릴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는 순간 지금 오늘날 자유민주 진영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물론 뭐 나라마다 이렇게 의원 내각제냐 뭐 대통령제냐 상원 하원이 있느냐 등등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일단 삼권 분립이라는 그 이 세계의 발 위에 이제 솟이 서는 그런 삼권 분립을 다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는 순간 입법, 행정 그리고 최근에 서울고등법원 또 헌법재판소 보듯이 사법부까지 다 1인 체제하에 들어가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라는 제도가 붕괴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분석을 주셨습니다.